지금은 60세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세 노인을 초로장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중년 장년이면 뭐합니까? 그에 걸맞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멋지게 나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아주 유쾌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초대로 함께한 자리의 장은 80대가 넘은 분으로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앉은 모습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이 올 때마다 애정어린 인사로 반겨주었습니다. 모임 내내 그분은 상대가 가진 좋은 점을 칭찬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셨지요. 식당의 주인에게도 위트 넘치게 대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조용히 밥값까지 자신의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한 번도 염색하지 않으셨다는 머리는 화이트와 그레이가 어울려 더욱 단정한 모습을 보이셨고 하얀 셔츠에 자켓 차림은 꽤 멋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10명이 모여 식사를 하였는데 모임이 파하고 집에 돌아와도 유쾌한 기분이 내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전형을 보게 된 것 같아 앞으로의 지향점도 생기기도 해서 좋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매력이 있다고 하면 용모가 멋지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나이 든 분들의 매력은 경륜까지 더해져 훨씬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신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익어가더라도 곱게 익어가고 익어갈수록 매력이 넘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늙어서 무슨 매력이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매력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노인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대개 늙었다는 이유로 매력이라는 단어에 거리를 두는 옷차림과 언행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서부터 개인 취향인 옷차림까지 시각적,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인 항목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살아가는데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캐서린 하킴은 매력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능력이자 경쟁력이라는 말인데요. 그녀가 말한 매력은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 감각과 활력, 세련미,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 등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멋진 태도나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멋진 태도나 기술은 나이가 많다고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지혜와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잃어가는 매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5가지를 충실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매력 자본을 갖춘 멋쟁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주 웃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은 노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의 인상이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이처럼 대개 노인하면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끔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보면 훨씬 안정감을 주고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자주 크게 일부러라도 웃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한 말의 웃음소리로 화답해주면 상대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되도록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늘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입꼬리 올리고 씩 웃어보세요. 나이 들어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둘째,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불평불만이 잦은 것은 듣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왜 나를 챙기지 않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모두 양보하며 웃어넘기세요. 그래야 멋진 노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품격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단횡단하는 일이 나이든 이의 특권은 아닌 것과 같이 삼가야 할 것은 확실히 삼가야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 용인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잔소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맛을 타박하지 말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더욱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시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의 손실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 말할 때도 주의 깊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인이라도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도 다듬고 가꾸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를 만끽하며 사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 특히 왕년의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응보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 돌고 도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내일은 없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인생을 관조하면 망하는 일상이 감사생활로 변하게 되어 표정도 온화해지고 말씨도 부드러워지니 매력지수는 한층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측은지심과 자비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연설문 중에 한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고 만끽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실제로 기대 수명을 7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80세는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모든 것은 지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어감을 편안히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매력적이며 중후한 멋을 풍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은 바보같이, 조금은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베푸고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멀리 보면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베푸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육체, 물질 세 방면이 있는데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재물이 없으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라도 책임이 맡겨지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정열적으로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모든 노인들의 화두일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살아온 역사가 다른 것처럼 늙는 것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품위를 지키며 보람차고 아름답게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멋지거나 추하거나 또 행복하거나 불행한 노년이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온 궤적이 다릅니다. 모든 노년이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나이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는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시나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느 자산관리사는 어르신들께는 주식이나 펀드를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불어날 때는 좋아하시지만 팔지 못하고 나중에 손해를 입게 되면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젊은이들은 다시 벌어서 메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리지만 어르신들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한다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위 카더라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어 노후 자금을 몰빵했다가 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을 함으로써 더 건강해지고자 노력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에 걸렸을 때는 꾸준히 처방약을 복용해서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받지 못한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기대다 보면 현재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은 없는 셈 쳐야 됩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 중에 상당수는 자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병이 생긴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식의 이혼, 범죄, 사업 실패 등 자녀를 걱정하는 주제도 가지각색입니다. 재산이라도 조금 있으면 자식들은 마치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듯이 유산을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또 자식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다가 고생하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막상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자식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자식으로부터 외면받고 마음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과 부모 관계는 서로를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식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의 절반이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서로 신경 쓰고 아껴주면 더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어 지내게 됩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건강상의 이유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개 중에는 안타까운 병이나 사고로 죽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치매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 고립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기존의 인연을 이어가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계속 인연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만나서 얘기할 이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러워야 합니다. 일생을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행운, 보통, 불운으로 3등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요. 행운과 보통의 경계선에 위치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는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보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내가 맞고 남은 틀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는 자신이 틀릴 때마다 화가 나서 싸울 것입니다. 나도 틀리고 남도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나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매사가 불행해집니다. 사람도 일도 돈도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에게도 만족하고 남에게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옛날은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행복했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가 불행하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면 현재도 불행해집니다. 장밋빛 미래에 현혹되면 현재를 대강대강 살면서 꿈을 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역시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현재여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흔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최악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던 과거의 한때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60살이 되면 50살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다고 여기고 80살이 되면 70살이었을 때가 좋았다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매 순간 계속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만이 나이 들어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나이 들어서 만들어진 좋은 추억도 훌륭한 인생 미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철의 명심보감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불러도 안 나가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다.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져라. 여자에게는 말로써 이길 수가 없고 혹 이긴다면 그건 소탐대실이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수가 있을 것이다.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기를 게을리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다. 남의 경조사에 나갈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가라. 내 차림새는 나를 위한 뽐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라.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다.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라. 좋은 것만 하여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적어도 3가지는 감사해야 한다.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 이날까지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장에, 한평생 내조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감사하자. 이 3가지에도 감사함을 모른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나이 들었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자식에게 용돈 주고
후배들에게는 가끔 한턱을 쏘고 아내와는 외식을 자주 하라. 어떤 경우에라도 즐겁게 살자. 현실의 고통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 만나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자. 오직 한 번뿐인 인생살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나는 인연마다 귀하게 여기자.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